가족이 진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한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당의 인턴비서라도 직접 물어보십시오. 서울 인턴, 서울 표창장으로 대학을 간 사람이 있는 수입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꽤 주목을 받았던 일정이었습니다.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오늘 딸 조민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 당시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 저와 같이 오랫동안 유학시설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전형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글로벌 전형에 전혀 기회가 없었던 특수저 청년들에게 미안합니다. 모든 의혹은 제가 답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조사해서 제가 답하고 부족하면 제가 비난을 받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울기도 했고 그랬는데 저희 온 가족이 진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한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재판 얘기부터 먼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울먹임과 깊은 한숨, 법정에 모인 조국 전 장관 일가 딸이 오늘 증언대에 섰는데 증인석에 섰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정경심 교수는 울먹였고 조국 전 장관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게 재판을 쭉 지켜본 취재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참 저는 일가족이 이렇게 재판할 때 같이 모인 적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 측이 이 재판과 관련해서 원래 이 부부나 이런 같은 경우는 분리신문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해주거든요. 근데 분리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부인과 함께 나와서 재판장에 나와서 재판을 받았고, 이번 이 업무방해 사건입니다. 업무방해 사건인데 이번에 이제 조민 씨가 이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검찰에 증인 신청을 했고, 예. 그 증인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증인 신청한 것인데요. 이제 문제는 조국 전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표창장 위조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이제 오늘 재판정에 물을 것인데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재판정에서는 본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보통 자신과 자기 친족들이 증언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일일이 한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다 그걸 148조 행사하겠습니다. 148조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300번을 그걸 이제 되풀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게 그 질문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검찰 쪽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재판정 쪽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어차피 진술 안 할 건데 그냥 통째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 모두 발언만 하고 바로 증언 거부를 해서 사실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쉬운 거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다 밝히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버리고, 또 이번에 딸 같은 경우도 진술 거부를 행사해버리고, 근데 본인은 또 책으로서 또 이야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정에서 뭔가 증거 관계가 좀 사실규명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당사자들이 지금 다 나와서 증언 거부를 해버리니까 이 사실관계 규명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장 재판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할 수는 없으니까 스케치 내용을 좀 들어보면, 조민 씨는 어머니 정경심 교수를 꽤 오랜만에 만나서 울먹였고, 정 교수도 마찬가지로 눈시울이 붉어졌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조 전 장관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도하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제 증인 보호제도라고 해서 조민 씨는 비공개로 오늘 법정에 출석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사실 보통은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랑 마주치지 않도록. 근데 성범죄 피해자도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증인으로. 그런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특별한 전용 통로를 만들어주고 보호를 해주는데요. 근데 이제 조민 씨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예, 조민 씨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인 보호 제도로 활용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판사가 마이 코트라 그래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서 판사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유명 인사들은 이렇게 이 통로를 이용하고 증인 보호 제도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예. 뭐 판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뭐 너무 취재진이 많이 몰린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해서 법정 내 질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겠지만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용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불공정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왜 그러면 이제 이렇게 2년 만에 거의 얼굴을 봤느냐. 그러면 사실 검찰에서 일부러 못 보게 갈라놓은 거 아니냐 내지는 가족들이 서로 면회도 안 다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공범은 면회를 못하게 해요. 아하.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모든 공범, 모든 사건의 공범에 대해서는 면회를 아주 극도로 제한하고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통상의 경우에 따른 거지 이분들한테 특별히 엄격하거나 특별히 혜택을 준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증인 보호 제도를 활용하는 거는 조금은 혜택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이고. 예, 이 변호사님, 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이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이 혐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없고 그게 당연히 그래서 법정에서 오늘 꽤 오랜만에 본 거다. 예. 그럼 오늘 핵심 내용 바로 들어가 볼까요? 다음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그런데 조민 씨는 오랜만에 어머니를 뵙게 되는데 고통스럽다.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울먹였는데 증언 거부권은 사실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이 먼저 썼었잖아요. 그렇죠. 형사소송법도 전공 교수이고 또 오랫동안 사실은 이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진술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막상 피고인으로 기소가 된 다음에도 재판에 나와서도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른바 형사소송법 148조를 앞세워서 지금 계속 진술과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이 재판에 나온 조민 씨도 증인으로서 이제 증언 거부권을 통째로 다 행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가족들끼리의 그 참담한 이 상황, 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동정심이 가기도 해요. 그다음에 얼마나 안타까울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러한 여러 가지 혐의와 재판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든 아니면 조민 씨든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재판장에서 다툴 건 다투고 또 입증할 건 입증하고 반박할 건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일절 재판장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고요. 더구나 그 재판장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거부를 하면서 재판장 밖에서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또 자기만의 또 이야기를 합니까? 책도 내지요. 또 SNS 하지요. 다양한 자기 주장들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의 논리들을 설명을 하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법정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법정 바깥에서는 자기 유리한 이야기를 계속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이 좋습니다. 검찰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재판장에 나와서도 증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지금 검찰을 믿지 못해서 검찰에 자기를 사냥감 몰이 하듯이 했기 때문에 검찰을 못 믿는다고 한다면 법원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공소를 해서 검찰에 대해서 공소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주체라고 법원을 인정하는 게 저는 형사법 전공한 교수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법원을 믿으면 법원 앞에서는 자기가 분명한 자기 입장과 자기 주장과 자기 반박을 해야 되는데 왜 법원 앞에서도 판사 앞에서도 안 하는지 검찰이 미운 것이지 과연 판사도 미운 것이지 궁금하긴 합니다. 서준수 국장님, 근데 이제 대체적인 조민 씨의 오늘 증인 출석건도 보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은 일단 증언 거부, 모든 혐의 부인, 이걸 더 판박이 전략으로 같이 쓰는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조민 씨가 그렇게 얘기했죠. 어쨌든 부모가 기소된 법정에서 딸이 증인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부분을 재판부가 좀 참작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얘기, 검찰의 조서에 기록된 그 부분,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할 테니까 그걸로 좀 대체를 해달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찰 측은 이제 그에 대해서 아니 그 사실관계 부분에서 다툴 게 있으면 정확하게 증언을 거부하지 말고 사실관계에서 주장을 하고 소명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법정에 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라고 하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이제 양쪽 주장을 듣고 나서 이거 뭐 검찰 주장처럼 지난번에 조 전 장관 그 재판정에서 섰을 때처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만 계속 하는 것보다 그냥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진술 거부권 다 행사할 것 같은데
그럼 전체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예. 한 40분 만에 이제 재판이 좀 빨리 종료가 된 것이죠. 예.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증언도 거부하고 40분 만에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의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돼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 국민을 향해 사과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마담한테 인턴비서라도 직접 물어보십시오. 허위 인턴, 허위 표창장으로 대학을 간 사람이 있는지 아닙니까? 조민 씨는 이렇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본인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런 소회를 밝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예. 재작년부터 오늘까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았다. 고등학교, 대학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 저와 제 가족이 사는 곳, 일하는 곳에서 여러 일을 당해서 무섭고 두려운 순간도 있었다. 증언은 거부하면서 여러 소회, 고충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을 뿐, 열심히 활동했을 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국 전 장관 가족들한테 드는 의문이 그거예요. 진실은 하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표창장 문제나 등등에 대해서 본인들은 지금 전혀 이게 위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불법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은 하나예요. 그럼 가족들은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실에 대해서. 근데 지금 검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조국 전 장관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따지겠다고 법정 가서. 네. 그러면 따지면 될 거 아닙니까? 세 사람이서 그러면 증언 거부를 할 때는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 세 사람이 알고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면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게 이제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조국 전 장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지금 조민 씨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조민 씨 같은 경우는 부모가 마련해준 그걸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본인은 몰랐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서원 씨 딸 같은 경우는, 예. 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수사도 받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요? 그렇죠.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저는 본인도 성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성인이면 내 원서에 이 표창장이나 이런 게 어떻게 마련됐는지 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 진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대에 있는 그 세미나에 가서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밝히면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걸 안 밝히죠? 안 밝히면서 지금 나와서는 가족들이 다 당하고 있다. 나한테 지금 저 밤에 무섭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예. 물론 이런 때문에 받는 고통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지금 본인이 한 누명들을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진실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진실은 어디 가서 판단해야 되죠?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왜 법원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죠?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저런 이야기 하기 전에 본인이 그러면 법정 가서 검사가 묻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본인의 진상을 들은 법 판사가 저는 정확히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생각도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보다는 나는 이래서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실히 밝혀야 법정에서 그게 더 법적으로도 다툼 여지가 있고 그게 조국 전 장관이 그래도 상식을 좀 갖는 일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런데요. 이제 변호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피의자로서 불확정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조민 씨도 피의자로서 불확정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가족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여기서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진술을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법조인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자기가 말을 잘못하면 여기서 죄를 인정하는 것 같이 되니까 아예 말을 안 하기로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여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판사가 증인으로 안 받아줘도 되는데 검사들은 다 증인 신청하죠. 근데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온 건 판사가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서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른 거예요, 판사가. 근데 판사가 불러서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얘기를 안 해요. 통째로 진술을 거부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몇 명 선배들한테 20년 이상 근무한, 25년 이상 근무한 법원의 판사들한테 아니 이 통째로 이 진술 거부한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가족이 저렇게 공범이 돼서 다 서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자기들도 그렇죠. 본 적이 없고 그리고 통째로 진술을 거부하는 거를 원래 저렇게 안 한다. 아까 이현종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검사가 묻는 질문, 판사가 묻는 질문 중에서도 이게 범죄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건 답변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안 하고 통째로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판사는. 통째로 거부했다. 불렀다. 이게 왜냐하면 공모관계나 아니면 그 딸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딸이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불렀다. 근데 모두 다 모른다고 거부한다고 얘기를 했다. 이게 남아있으면 이건 유리하지 않아요. 절대 당사자한테. 예. 제 옆에 화면을 한번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혐의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한번 저희가 상기시켜보기 위해서 예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준비했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네. 이런 각종 인턴과 실제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실 뭐 시청자분들도 이제 외우실 정도로 많이 익히 알려진 혐의들인데 이 부분을 오늘 같은 이제 법리 다툼으로 뒤집을 수 있을지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재판부로 독립된 단위로서 주체적으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겠지만 일단 정경심 교수가 저와 관련된 사건을 일단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서 법정 구속이 돼 있고요. 7개의 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다 허위 유죄로 다 설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미 씨가 나와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아까 이두하 변호사 말한 것처럼 재판장은 재판장 나름대로 차곡차곡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 모두가 나와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모두 통째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 새겨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양형에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일단은 1심 판결이 또 나오겠죠. 나오면 이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또 거기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의 존엄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재판부가 판결을 나면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조민 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문제는 아까 조민 씨가 나와서 나름대로 나도 열심히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 저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안타까운 모습이긴 하지만 본래 위조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기도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을 뿐이라는 게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부모님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동양대 표창장을 만들어서 허위로 주고 그다음에 부산의 아는 호텔에 이야기해서 인턴을 가짜로 같이 가져가서 인턴 증명서를 해주고 서울대 전혀 인턴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근무하는 서울대 공익인법세 그 센터에서 위조증을 만들어 주고 모르고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조민 씨도 조력자이거나 공범이거나 최소한의 인지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뭐 재판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열심히 했을 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빠져나가기 위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오늘 오전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 출석을 하면서 본인과 딸의 사파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사용해서 논란을 빚은 이 언론사를 비판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지독히 전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임두법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따님 오늘 출석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오늘 가족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침묵, 조민 씨도 침묵을 했지만 이 딸과 본인 관련 사파를 인용했던 조선일보에 대해서 사파를 썼던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꽤 법적 대응을 세게 예고를 했습니다. 네, 아주 강경한 법적 대응을 천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사에서 성매매로 유인해서 금품을 훔친 절도당 관련 기사에 과거에 조 전 장관 관련된 기사에 썼던 일러스트 거기에는 이제 조 전 장관과 딸을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파를 거기에 쓴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해당 언론사도 사과를 하고 어쨌든 제작 과정이 실수다 뭐 이러면서 수정을 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이 정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러스트를 쓴 것은 그 언론사가 어떤 정파적인 시각에서 공격을 한 것이고 저열한 방식이란 자신의 가족들과 관련된 어떤 모욕적인 그러한 의도를 갖고 그 일러스트를 썼다라고 이제 조 전 장관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부모의 재판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오늘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좀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